연중 제26주일입니다. 10월 1일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학자 기념일이기도 하지만 주일하고 겹쳐서 기념은 없습니다. 오늘 복음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자, 길지 않은 복음입니다. 예수님께서 하나의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. 어떤 사람이 아들 둘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맏아들은 그랬더니 싫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꿔 일하러 갔고, 둘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아버지 해놓고 안 갔다.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했느냐 한번 뻔한 거죠. 첫 번째 아들이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와 또 다른 비유를 들지요. 진실로 말하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. 자, 왜 그럴까? 이런 거 이렇게 좀 보면은 직관적으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? 사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.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양심의 가책들이 있습니다. 그죠? 그러면 그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실천을 하죠. 자, 그런데 여기 지금 둘째 아들처럼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가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위선적이죠. 예. 한번 첫째 아들과 비교해 보세요. 첫째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선 갔고, 둘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고.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싫습니다,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솔직한 마음 아니에요? 예, 뭔가 아버지가 일을 시켰어. 근데 자기는 뭐 편하고 이제 놀고 싶고 또 일하는 건 힘들잖아요. 땀을 흘리고.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응은 싫다는 거죠. 예, 그건 누구나 다 좀 비슷할 것 같아요. 어렵고 힘든 일은 누구나 다 이렇게 피하고 싶잖아요. 그러니까 아주 솔직하게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 뭔가 이게 양심적으로 이게 연락하신 아버지 좀 돕고 싶은데 그것도 마땅한 일이고, 그래서 내가 싫습니다 했지만 가서 아버님의 뜻을 따라서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는 거죠. 자, 그런데 둘째 아들을 보면은 뭐야,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겉으로는 마치도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어 모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, 굉장히 위선적이잖아요. 네. 우리 사회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. 윤석구요로는 그 공약집을 보면요, 좋은 말 다 써 있습니다. 네,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막 써놨는데, 네. 그런데 그 공약을 실천할 의지도 없고 실천도 없습니다. 최근에 제가 들은 그 뉴스를 보면 보통 전반적으로는 부자 감세에 복지 예산을 깎아서 완전히 그 국민들이 지금 살기 어려운 그런 시점인데 더욱더 살기 어렵게 만들고 있잖아요. 그리고 경제가 안 좋으면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정부는 지금 예산을 추경도 안 하고 부자를 감세를 했으니 모자랄 거 아니에요. 나라가 써야 될 돈이 모자른데, 그러면 추경을 해서 넉넉히 예산을 좀 마련해서 계속 써야 됩니다. 그런데 긴축 재정만 얘기하고 그러면 결국은 국민이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
정부가 빚을 지는 게 낫지 가게, 개인이 빚을 지면 이건 참 국민들이 살기 힘다는 뜻 아니에요? 그렇게 정책을 엉터리로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뭐 이런 예산 저런 예산 이렇게 깎는데 그 중에 깎아낸 예산 중에 가장 이게 바보 같고 말이 안 되는 예산이 R&D, 소위 말해서 Research and Development 아니에요? 연구, 개발하는 이 연구하는 것은 사실은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 아닙니까? 여기에는 사실은 이 예산은 축소하면 안 됩니다. 왜냐면 미래 먹거리가 없어져요. 옛날에 뭡니까? 우리나라 뭐 IMF 두들겨 맞을 때도 그렇고 이때도 이 예산은 연구 예산은 줄이지 않았다는 거예요.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 그 예산은 줄일 수가 없는 겁니다, 사실.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완전히 바보같이 그 미래 먹거리를 지금 없앴다, 이미. 예산을 완전히 축소를 한 거예요. 연구하고 개발해야 뭔가 미래에 우리 먹거리를 마련하는 거 아니겠어요? 근데 그것을 줄여놨어, 지금. 그러면, 석박사들 연구하는 거 지금 하다가 중단되면은, 뭐 어쩔 수 없이, 뭐 이 사람들 그냥 있습니까? 똑똑한 사람들 다 해외로 나가서 연구를 하겠죠. 그럼 해외로 나가서 연구하면 그 해외로 나간 연구자, 소위 말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좋은 일 시킨다라는 겁니다. 물론 또 연구 과제도 지금 그 사람들이 하던 연구 과제가 아니고 외국에서 자기네 나라를 위해 이익을 위해서 연구하는 그 연구에 참석을 하겠죠. 이런 것들이 아주 지금 심각한 실책을 하고 있는 것이다,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말은 이거 뭐 AI니 무슨 빅데이터니 여기에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해서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겠다 해놓고선 정작 예산은 깎아요. 그것은 공약을 실천할 의지도 없다는 뜻 아니겠어요? 네. 그러니까 이 지금 둘째 아들처럼 가겠습니다 아버지 해놓고 안 가는 이 어리석은 둘째 아들과 같은 지금 모습을 현 정부가 벌이고 있다,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. 자, 마지막 끝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.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. 네, 세리와 창녀들은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그 당시에 죄인 아니겠습니까? 네. 이 죄인들이 하느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. 왜냐? 이분들은 글쎄요, 뭐 죄인이긴 하지만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뭐 그런 것이지만 또 어떤 경우는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? 예. 환경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이 약한 인간 존재는 죄를 짓잖아요. 근데 이 죄를 지으면서도 사실은 양심이 있으면 그 죄책감도 느끼고 뭐 이렇습니다. 인간이라면 무슨 특별히 무슨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소위 말해서 이제 사이코패스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나쁜 짓을 할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. 죄책감을 느끼고.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간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죄책감을 느끼면은 또 하고 싶겠습니까? 그런 나쁜 짓을? 그러면 회개하고 회심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겠죠.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, 이런 말씀이시죠. 오늘 복음은 뭐 특별히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. 네. 자, 어찌됐든 현재 이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들, 지위와 돈과 권력과 무슨 명예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명예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선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솔직하지 않습니다. 네. 우리나라 지금 검찰공화국이라고 하지만
검찰들이 자기 직권을 잘 수행한다면 좋은 나라가 되겠죠. 그러나 여태까지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 우리 해방 이후에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들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자기들에게는 불리한 어떤 힘이나 장마한 힘이나 무슨 증거나 뭐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죄를 덮어 씌워서 가두고 이런 극악무도한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현재 검찰공화국의 모습이다. 물론 열심히 직분을 다하는 그런 검사들도 있을 겁니다, 사실은. 그러나 많은 경우 이 권력과 명예와 이것을 붙여주면서 뒤로는 엄청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, 위선자들의 모습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. 아니 명예를 쪄주려면 검사로서 정정당당하게 공무원으로서 자기 직분을 다 하고 그리고 이 법조계는 그걸 끝나면 나와서 변호사도 하잖아요. 평생 먹거리가 생기는 짭이에요. 한 번 시험 잘 봤다고 해서 그런 혜택을 받는 직업인데 그건 그거대로 챙기고 또 뒤로는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검찰 나오면은 바로 변호사 개업해가지고 소위 전관예우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검찰은 죄를 물어서 명예를 챙기고 죄를 덮어줌으로써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긴다. 이거 정말 누가 보더라도 불공정하고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다. 심지어는 그 김학의라는 그 나쁜 놈은 온갖 성접대에 온갖 짓을 해놓고도 무죄요? 무죄. 아니 죄가 있지만 뭐 공소시효가 끝났다. 그냥 자유롭게 살잖아요. 그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. 사실 이런 권력형 범죄들은 공소시효 이런 거 없어야 됩니다. 공소시효 없고 또 미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죄 항목마다 센텐스를 받아가지고 다 더하면은 뭐 200년, 400년, 뭐 500년 이렇게 센텐스를 때려야 정신을 차린다. 지금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그 조작 수사하고 증거도 조작한 그 검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. 제가 기억으로는 그 서울시에 그 탈북자가 이제 대한민국 시민이 돼서 서울시청에 근무할 때 그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서 증거가 없으니까 중국에 가서 그 공안 공문서죠. 출입국 그 증명서를 카피해가지고 와서 그걸 법원에 증거로 제시한 그 검사가 있다. 그 검사를 지금 이제 탄핵하기로 지금 결정을 했다는데 너무 약하지만 그래도 검사도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줘야 공무원이 자기 직분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압박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. 그래서 하루빨리 이것이 처리돼서 그 증거 조작한 검사 이 사람은 처벌받고 이 처벌받으면은 나중에 변호사 개업도 못하는 거라고 봅니다. 그렇게 해야 됩니다. 그래야 정신 차리고 자신들의 직분을 다하지 않겠습니까? 오늘 복음 연중제 26절 복음은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.